부러워할 정도의 IQ를 가진 금융수학 천재라도 10살짜리 아이도 풀 수 있을 만큼 기초적인 계산을 우연히 발견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달러를 빚진 사람과 20만 달러를 저축한 사람의 실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눈도 깜박이지 않고 40만 거리에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장들, 경제학 교수들, 그리고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당신조차도 이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답변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숫자도 아니고, 은행 계좌도 아니고, 심지어 돈 자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회, 빼앗긴 자유, 시간 통제에 113만 5천 달러가 소요됩니다. 20만 달러의 부채와 20만 달러의 준비금은 동전의 양면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우주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시간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은 혼자 흐르는 강처럼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을 현대의 노예로 만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해도 빚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늘어나 당신을 다시 우물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 과장된 것 같나요? 글쎄요, 그게 바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빨리 부자가 되는 마법의 공식을 약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월스트리트가 부주의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모델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 즉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생활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한다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인 복리이자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은행 관리자들도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말하지 않거나 말할 용기가 없는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복리이자는 중립적인 공식이나 순진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날의 검이자 양날의 검입니다. 그들은 지능과 어리석음, 인내와 서두름, 자유와 노예 제도를 증폭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선호하는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생활 방식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 미국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신용카드에 2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연 평균 이자율은 15%입니다. 소위 악마의 이자율입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하면 10년 후에 이 부채는 80만 9천 달러가 됩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십시오. 20만 달러를 저축하고 이를 보수적으로 투자하여 연간 수익률이 5%인 사람입니다. 10년 안에 이 돈은 32만 6천 달러로 늘어날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합산하면 부채가 80만 9천에 자본이 32만 6천이 됩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1억 3,500만 달러. 그것도 불과 10년 만의 말이죠. 20년, 30년으로 연장하면 그 심연은 극복할 수 없게 됩니다. 복리이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역장입니다. 돈을 저축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잠을 자고, 여행하고, 심지어 아픈 동안에도 돈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지고 있으면 이자가 최악의 적이 됩니다.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빚은 늘어납니다. 빨리 갚으려고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지치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자라기만 하는 괴물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 법칙입니다. 당신은 흐름에 맞서 수영하고 있으며 피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숫자는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부채의 진짜 위험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에게서 훔쳐가는 시간입니다. 2007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강의에서 누군가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즉, 투자와 재정적 생존의 세계에는 다른 세 가지 차원만큼 중요한 네 번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원은 시간입니다. 빚이 없는 사람들은 길이, 너비, 높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네 가지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동맹국이 아니라 무자비한 사형집행인인 3차원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인구의 99%가 넘는 IQ를 가진 뛰어난 투자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초기에 코카콜라나 애플과 같은 주식이라는 큰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상세한 분석 끝에 그는 공정가치가 $100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시장은 당황하여 이를 $80에 매도했습니다. 그에게 돈이 있다면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기다리거나 평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이 샀거나 그냥 무시하고 골프를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그는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으로 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은행이든 중개인이든 대출기관은 귀하의 좋은 리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세상을 바꿀지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후 3시까지 은행에 돈을 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황으로 인해 가격이 80에서 50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자신의 돈으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축하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순간에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4차원을 훔치는 부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당신을 시험할 수 있지만 부채로 인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귀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최악의 시기라 하더라도 즉시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려고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저격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환경은 그에게 실수를 강요합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나요? 장기자본관리, LTCM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8년에 이 헤지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 즉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과 전직 연방준비은행 부통령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월스트리트 전체를 능가하는 IQ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믿고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모델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논리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은 항상 평균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차이로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은 자본금의 최대 125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즉, 1달러로 125에 베팅하게 됩니다. 그러다 위기가 찾아왔다. 1998년에 러시아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는데 러시아의 모델에 따르면 이 사건은 1만 년에 한 번만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가격 차이는 스스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빚은 오래가지 못했다. 125배의 레버리지로 작은 변동이라도 자본금을 0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3개월 만에 41억 달러가 증발했다. LTCM의 천재들은 파산했다. 1999년 주주총회에서 누군가가 지렛대로 정보를 제로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순수한 수학이었습니다. 지는 곱하기 쌓인 레버리지 곱하기 쌓인 불은 0이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절대로 자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채로 인해 오류에 대한 여유가 없어지면 당신은 기다릴 권리, 실수를 바로잡을 권리,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때 침착함을 유지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LTCM의 천재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난당했습니다. 빚이 시간의 적이라면 당신의 동맹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현금입니다. 그러나 나는 돈에 대한 3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너무 흔해서 금전적인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 돈은 여전히 죽은 돈이다. 많은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낭비적이고 게으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돈은 구매 가치만을 갖는다. 당신은 10만 달러로 항상 1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은 가치를 잃기 때문에 빨리 쓰거나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돈에 불이 붙은 것처럼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외친다. 이 3가지 실수는 동일한 이해의 실패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선택사항인 돈을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돈은 모든 유형의 자산에 대한 영구적이고 만료되지 않는 풋옵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살까 말까, 언제 살까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절박할 때 사는 것이다.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제너럴 일렉트릭, 과 골드만삭스, 골드먼색스 같은 거대 기업들도 함께 가져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다. 그 순간 모든 자산이 청산되었습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은 1페니의 가치가 있었고 부동산에는 구매자가 없었습니다. 주식만 가지고 있다면 돈을 잃을 것이고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재산만 있었다면 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현금이 수백억입니다. 당시 화폐의 가치는 명목상의 가치가 아니라 희소성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골드먼색스가 무릎을 꿇고 자본을 구걸했을 때 10억 달러는 50억, 1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연 10%의 이자율, 워런트, 구매권 등 터무니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주말에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예측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나 제 파트너인 차오리 멍어 모두 수정구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무 구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헤지펀드들이 이윤을 충당하기 위해 최저 가격에 팔아야 했던 반면 우리는 오마하에서 탄산음료를 마시며 슈퍼마켓의 특별 상품처럼 기회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돈은 당신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파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동안 전장을 횡단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노예가 되어 연간 3%의 손실을 두려워하여 서둘러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음 위기에서 자산의 50%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재무관리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논리가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의사, 변호사, 심지어 금융 전문가까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면서 빚을 지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인간의 두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신적 회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016년 강의에서 나는 우리의 뇌가 복리를 다루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별도의 상자로 단순화하여 절대 가치를 다루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는 수천 번 본 장면을 설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단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에 10만 달러를 저축하고 연간 2%에 불과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신용카드에 15% 이자를 붙여 10만 달러를 빚지고 있습니다. 저축한 돈을 왜 빚 갚는 데 쓰지 않느냐고 물으면 긴급자금이다. 딸 대학 등록금이다. 카드 마일리지와 유예기간이 있다.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등 끝없이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내가 고안한 합리화입니다.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2%에서 10만 달러는 연간 2,000달러를 산출합니다. 15% 부채 10만 달러의 비용은 연간만 5,000달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1년에 13,000달러를 잃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3,000달러는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불하는 보안세의 환상입니다. 돈을 지출, 투자, 저축 등 별도의 계정으로 나눌 때 우리는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돈의 상태는 단 하나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은 순자산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10만 달러의 저축을 하고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면 당신의 자산은 0입니다. 더 나쁜 것은 연간 13%의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독제를 씹으면서 독을 홀짝이는 것과 같으니 그 독의 맛이 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정신적인 상자 너머를 보도록 뇌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한 돈이 있고 이자가 높은 빚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이다. 당신의 돈이 부채에 대한 이자보다 더 많이 벌지 않는 한 위험 없는 조건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매일 나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학이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시장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니프티 피프티 버블의 붕괴였습니다. 당시 나는 투자 펀드를 직접 관리했다. 시장은 50% 하락했고 내 포트폴리오는 더욱 하락했습니다. 매일매일 피부가 조금씩 벗겨지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약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동료들, 더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더 똑똑한 사람도 있음, 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실수가 있었나요? 아니요. 좋은 회사를 선택했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레버리지였습니다. 시장이 70% 하락하자 채권자들은 마진을 늘리지 않으면 귀하의 포지션을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자동으로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최저 가격에 팔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시장은 회복됐다. 1년 후, 그 주식의 가치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게임에서 나갔습니다. 한편, 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절반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도 없고 마진도 없고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고,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읽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심어주었다. 첫째, 생존하라. 그럼 승리하세요.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와 같습니다. 토끼는 빨리 달리지만 멈추지 않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깁니다. 1960년대부터 찰리 먼거와 나는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빌린 돈을 사용하여 주식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택합니다.
은행에서 내가 파산했다는 전화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습니다. 이 결정으로 우리는 오일 쇼크, 블랙 먼데이, 인터넷 버블, 11분의 9 테러, 2008년 위기, 팬데믹 등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살아남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집을 사고 잘 살기 위해서는 빚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는 인플레이션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 대한 나의 증거인 것처럼 마지막 3가지 조언을 남깁니다. 첫째, 부채를 토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직업 변경이든, 사업 거래든, 심지어 결혼식이든, 당신의 선택이 다음 달에 카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적합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데서 옵니다. 둘째, 구원은 희생이 아니라 자유의 대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포기로 여깁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절약한 모든 달러는 더 큰 TV나 더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옵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